증인 계엄 직전 피의자 윤석열로부터 24시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라는 내용의 문건을 받아본 적 있죠? 검찰의 공소 사실입니다. 인정합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참 처참합니다. 김용현은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이상민, 한덕수, 조태용 또한 계엄 지시서 문건을 받아갔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진술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의 사전 지령대로 계엄 선포 후에 소방청장에게 경찰의 언론사 단전 단수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바 있죠? 답변 좀 해보세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김용현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상민 장관도 동의하는 겁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언을 거부하실 거면 선서는 왜 안 하셨나요? 증언을 거부하고 네, 됐습니다. 선서는 안 했습니다. 허석군 증인 12월 3일 23시 37분경에 이상민 증인과 통화한 바 있으시죠? 예, 통한 바 있습니다. 네, 답변 자료가 다 있어서요. 간결하게 예, 아니오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하는 거여가지고. 이상민 증인이 단전 단수 요청을 소방청에서 받은 것이 있는가? 한겨레, 경향, MBC, JTBC, 김어준 뉴스공장을 언급하면서 경찰이 요청하면 소방청에서 저기 조치하라라고 말한 바 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증인은 시종일관 이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출석해서도 그렇게 부정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허석군 증인과 이상민 증인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증인 허석군 증인 이상민 장관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본인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증언하신 겁니까? 예, 그렇게 제 기억에 따라서 증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봉식 증인, 그 3일 밤 7시 20분경에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피의자에게 조지호 청장과 함께 계엄 지시 문건을 각각 건네받았죠? 공소사실과 관련됐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네, 모든 공직자들이 다 이렇습니다. 그 해당 문건에 언론사, 선관위, 국회에 대해서 행안부나 소방의 단전 단수 협조에 관한 사항도 적혀 있었습니까?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단전 단수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들은 바가 자리에서 없었다가 처음 아니라 들었습니다. 적혀 있었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전혀 없었던 들은 바가 겁니까? 없습니다. 없었던 겁니까? 계엄 지시서에? 묻지 않습니까?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아는 들은 바도 바가 없습니다. 없고 아는 바가 없다가 아니라 계엄 지시서에 있었냐 없었냐 기억이 안 나는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네, 경찰청장, 서울청장, 해안부 장관이 받은 계엄 지시서의 내용의 문건이 다 똑같은 거였다고 김용현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다 증언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윤석열 피의자가 직접 행안부 장관에게 단전 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건네줬다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이상민 증인이 전화할 때 그 내용 아까 그 내용 보면 단전 단수 소방에 벌써 요청했겠지. 이미 서로 다 아는 내용인 것처럼 소방에 재차 확인하는 내용까지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들은 바도 없고 제가 전달 받은 바도 없고 요청한 바도 없습니다. 네, 명백히 증인들의 계엄 중요 임무 종사를 지목하는 구체적인 진술들과 자료들을 앞에 두고도 진술 거부권 뒤에 숨어서 제대로 변호조차 하지 못하는 이 모습들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두 분 들어가세요. 이상민 증인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즈음에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참석사와 국무회의 시간, 발언 요지 등을 기록으로 남겨놓을 것을 지시한 바 있으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복수의 국무위원이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에 서명을 요구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거 한덕수 총리입니까? 본인입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점심 무렵에 대통령님과의 일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12월 3일 울산 회의 일정 중간에 뛰쳐나와서 상경을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시죠?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12월 5일 행안위에서 얘기하셨잖아요. 본인이 기존에 이야기했던 건 답변을 좀 하세요. 해당 이야기 점심 때 윤석열로부터 직접 전화 받았습니까? 서울로 올라오라고? 저녁 때 일정이 있을 수 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 통화도 비화폰으로 통화했습니까? 비화폰으로 통화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당시 8시에 피의자 윤석열이 개별 호출을 해서 밤 9시까지 대통령 집무실에 모였던 이른바 8시 멤버들 윤석열, 김용한 포함해서 도착한 순서대로 박성재, 김영호, 이상민, 한덕수, 조태용입니다. 여기까지 8명입니다. 이 자리에서 피의자 윤석열이 국무위원들 앞에서 22시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됐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경찰 조사에서 다 진술한 내용 아닙니까? 그 자리에 한덕수 총리와 증인뿐만 아니라 이 8명이 함께 집무실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아예 답변을 안 하시기로, 말을 안 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겁니까? 증언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태율 장관이 이미 진술을 했습니다. 8명이 집무실에 모였고 비상계엄을 해야 한다면서 계엄 지시 문건을 배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나가달라라고 해서 집무실과 연결된 대접견실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 이후에 총리가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서 대통령을 설득한 후에야 한 사람씩 연락을 해서 1시간 후에야 국무위원 4명이 더 추가로 와서 11명을 채운 겁니다. 이거는 한덕수 총리의 경찰 진술과도 일치합니다. 이 윤석열이 8시 멤버를 소집을 할 때부터 대접견실로 옮기기까지 내란수계에게 국무회의는 계획에도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장관이 가짜 국무회의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결과만 남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국회 침탈과 언론사 단전 단수를 시도한 것도 모자라서 국무위원들 부르고 회의록 갖추고 서명 요구까지 네. 여기에 12월 5일에 국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변론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상민 장관 본인입니다. 그야말로 12.3 내란의 주범입니다. 당연히 중요임무 종사자들, 현재 피의자들 구속돼서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거 감안하면 당연히 구속수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정조사 내내 강조했던,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이 8시 멤버와 계엄 지시 문건이 윤석열 내란 일부를 넘어서 국회 침탈과 선관위 침탈이 완성된 다음에 그 2부 계획을 파악할 유일한 신발입니다. 그 수사기관에서 지금이라도 이상민 장관 철저하게 구속 수사하고 국무위원들, 관계된 사람들 철저하게 수사해야지만 이 내란 수계의 엉터리 변론을 깨부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 계신 증인께서는 거의 모두가 그 분야의 최고이시고 또 많은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어린애한테는 동심이 있고 어른한테는 양심이 있습니다. 일국의 장관과 서울 경찰의 수장이십니다. 이분들이 나오셔서 시비곡직은 분명히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어서 윤건영 의원 기대해 주십시오.